그래서 김영규 시인도 아마 살짝 좀 약간 비끄러져서 이런 문장을 쓰셨지 않았나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름 모를 꽃이 가득히 피어있는 길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상념에 빠져 그냥 지나쳤다면 꽃들과 길에 대해 어떤 감흥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잠시 걸음을 멈춰 한 송이 꽃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 꽃을 상세히 묘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응시와 집중만이 사물에 대한 섬세한 묘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나아가 사물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시적 감수성도 기적처럼 솟구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질 것이기에 더욱 찬란한 꽃을 노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꽃을 통해 자신과 이웃의 삶을 예견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 보도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버려진 종이 상대로 작은 집을 만들어 누에고치처럼 구석에 들어가 잠을 청하는 노숙자의 삶을 묵상해 보세요. 당신도 겪어내고 있는 자본주의적 삶을 묘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꽃을 묘사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처럼 노숙자들을 바라보고 묘사하다 보면 자본주의로부터 상처받고 있는 자신의 삶도 명료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자신이 만나게 된 사람이나 사물 혹은 사건에 고강도로 집중할 때 우리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내적 동요를 묘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은 자기만의 표현, 즉 고유한 스타일을 낳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시인이나 철학자들의 글은 읽기가 힘든 겁니다. 너무나 난해하고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자기만의 생각과 감정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개성적이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자면 내가 그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글을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위대한 시인이나 철학자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들은 아주 높은 곳으로 비상해서 모든 것을 관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착시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바로 자기의 삶으로 하강해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이나 철학자들은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이 느끼고 생각한 것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느낌이 좀 오시나요? 삶이 묻어나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표현이 가장 어렵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들이 가장 어렵다는 사실 말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을 쓴 분 말셀 프루스트, 또 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몇백만의 세계, 인간의 눈동자와 지성과 거의 동수인 세계가 있고 그것이 아침마다 깨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권력이나 자본 혹은 관습이 강요하는 공통된 색안경을 끼고 자기의 세계를 혹은 자기도 모르는 세계를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만의 몸짓이 아니라 남의 몸짓으로, 다시 말하면 남의 춤 사이로 나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항상 삶이 우울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죠. 자기 옷이 아닌 남의 옷을 입고 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이나 철학자들은 자기 몸에 맞는 자기만의 옷을 만들어 입는데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흉내낼 필요는 없습니다. 부럽긴 하겠지만은 그 친구들이 자기만의 옷을 만들어 입었다면 나도 내 몸에 맞는 나만의 옷을 만들어 입으면 되니까요. 우리 시인들은 가끔 패러디를 합니다. 그러나 곧 나의 옷맵시에 맞게 혹은 내 얼굴 빛에 어울리게 고칩니다. 서서히 말입니다. 조금 늦게 출발하면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나만의 삶을 긍정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시인이나 철학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문학이란 다른 학문과는 달리 고유명사의 학문입니다. 제 말이 제대로 다 들어갑니까? 인문학이란 다른 학문과는 달리 고유명사의 학문입니다. 수많은 시인과 철학자들은 자기만의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노래하거나 논증합니다. 그들의 시와 철학에는 유사성은 있지만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수영 씨와 신동엽의 시, 그리고 바그친, 러시아 사상가입니다. 바그친, 러시아 사상가 문학평론가, 바르트, 스위스 신학자 철학자, 이 사람들의 철학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시인과 철학자는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데 행복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기만의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이 관념 따라가고 저 관념 따라가고 나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 신용규 박사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뜻대로 살아라.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라. 흉내내지 마라. 남의 흉내내다가 모든 사람들이 남의 흉내를 내고 산다는 거예요. 흉내만 내고 사는 거예요. 나는 없어. 그래서 지금 이 말을 김정규 씨는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시인과 철학자는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데 성공한 행복한 사람들. 수많은 시인과 철학자들의 궁극적 유서성은 바로 그들이 자기만의 목소리와 자기만의 스타일을 완성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와 철학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도 그들처럼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고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문정신의 소망입니다. 다른 누구도 흉내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이용하고 그것을 표현하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 자유와 기쁨을 얻도록 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저는 너무 좋아서,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쉐어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잠깐 우리 정정수 권사님의 시에 대한 얘기를, 시와 거기에 대해 나타난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제가 아는 정성적 시인은 그 USC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시를 공부하겠다고 우리 글쓰기 반에 오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하시는 툴을 보니까 영어권이에요. 영어권. 그래서 한국말이 약간 서투른 것을 느끼고 저분이 시를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노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시에 입문하시더니 한 번은 저한테 60편 플러스 70편이 되는 시를 하룻밤에 이메일로 저한테 전송을 해가지고 검토해달라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나는 그때부터 깜짝 놀라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제가 좀 영어권 분이신데 한글로 시 쓰기가 가능해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은 제 그냥 잘못된 생각이었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압니다. 살이 없는 까닭은 시쓰기에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 난 처음 봤어요. 제가 여기서 끈이라는 시를 하나 찾아냈는데 제가 먼저 낭송한 다음에 이 시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생각은 끈이 길까? 첫 소절이 그렇습니다. 하면 할수록 길어진다. 생각에 무슨 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끈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은 추상명이다기 때문에 거기다 무슨 끈 같은 걸 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인은 그렇게 해야만 극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생각은 끈이 없어서 추상명세인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또 놀랬죠. 뭘 할 줄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언어를 찾아내는 그런 태도도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제가 축사를 한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다 축하를 다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축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정정숙 권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발전해서 더 아름다운 시, 많은 시를 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